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해서 의혹이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 장관을 두둔하면서 좀 더 뭔가 일이 커지는 모양새인데 이야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이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청탁을 통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서도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휴가 요청 등에 있어서 추미애 장관의 자녀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으며 주변 지인의 전화 연락은 단순 문의 목적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일병은 어떠한 특혜도 없이 군 생활을 마쳤으며 그럼에도 각종 의혹들을 사실인 양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네,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의 국방위 간사 재선 국회의원인데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대신 해명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사님 보면 어제는 또 약간 논란이 된 게 이번 사건의 제보자죠. 이제 당직 사병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직접 거론을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저희는 실명 쓰지 않겠습니다. 네, 논란이 맞아요.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해명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 각종 의혹들을 사실일량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당 의원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약간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 안 가는 거 위에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해명할 거면 그 아들, 당사자의 아들 또는 부모님인 추미애 장관 또는 아버지인 모 변호사, 이렇게, 이 당사자들이, 우리는 사실 당시에 이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 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이제 변호인 입장문 발표했잖아요. 그런 형태로든지 당사자는 본인이 해명해야지 황 의원이 여당인데 어떻게 한다고 본인이 무슨 어떤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밝힙니다. 무슨 단순 문의 목적에서 알립니다. 본인이 대변인입니까? 이거 저는 부적절하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굉장히 현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무슨 네. 아이가 불장난해서 사내를 다 태운다든지.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시면, 산에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누구누구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되겠다. 자, 지금 저희가 방송이니까 공공공해라고 했지만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입니다. 공익제보자는요,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주사회 대원칙 아니겠습니까?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에도 보호가 돼 있죠. 그 사람의 말이 100%다 맞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수사라든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밝혀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본인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공익제보를 했으면 그걸 보여야 되는 게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네. 단독 범인이랍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 굳이 말하면 공범 세력이 무슨 야당이라든지 보수 언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스스로 얘기했어요.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 찍었다고. 공범죄로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황희 의원의 저 페이스북에 있는 저 글들은 이 사람의 어떤 이 공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불편할 수도 있고 이건 좀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익제보한 국민을 범인이랍니다. 공범 세력이 있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랍니다.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여당 의원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SNS 글을 일부분 좀 수정을 했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 정도가 있는데요.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했던 부분도 다시 익명 처리를 했고 단독범이라고 했던 부분은 단순 제보라고 또 바꿨는데 배우설까지 제기했던 공범 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 공작 세력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교수님. 네. 왜 바꾼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적절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황희 의원이 원하는 어떤 상황의 반전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없다는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황희 의원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추미애 장관의 문제에 더해서 이를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어떤 발언이 함께 아우러져 가지고 더 국민적인 어떤 불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예. 예. 지금 황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너무 이렇게 거칠죠. 그러니까 범인이다. 지금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나요? 전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범인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익자 신고법이 있거든요. 예. 공익신고자 이제 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는 어떠한 어떤 인적 사항도 사실은 공표돼서는 안 되는,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희 의원이,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를 사실은 지켜야 되는 분이 더 지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사실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의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찰의 수사를 보고 나서 얘기를 해도 다 늦지 않은 것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비판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란 말을 몇 번 단어를 쓸지 모르겠는데 또 논란인 게 황 의원이 이 글을 비판한 본인의 글을 비판한 네티즌들한테 또 아마 댓글을 단 것 같은데 이 실명이 내가 실명을 먼저 쓴 게 아니라 특정 방송에 그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밝힌 거다 그러면서 아예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거 황 의원 진짜 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계속해서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셈이고, 최민희 전 의원도 마찬가지 캡처를 이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또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이 공익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방송사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실수나 실명 노출에 대해서 황희 의원 같은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금 그 화면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행위를 공적인 SNS에 한다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수정을 했지만 그 이름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마치 이 사람이 범인이다, 단독범이다 지시를 한 것처럼 이른바 이 친문 네티즌들에게 마치 저격하라는 듯이 좌표를 찍는 것과 같은 행위와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가할 수 있는 모습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법정에서, 검찰수사위에 또 법정에서 다퉈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민주당이 이 내부 고발자나 공익 제보자들에게 보여왔던 행위들, 그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면서 야당 시절에 말해왔던 그런 언행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저희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렇게 그 다른 언론사에서 대면 인터뷰를 해서 이름까지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황 의원이 그런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건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이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봤더니 이 방송이 지금 사실은 막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2월 달에 처음에 이제 보도했을 때 그 사람의 실명이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2월 달만 해도 총선 전이고 그때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크게 주목을 끄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수면 하나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 얘기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2월 달에 그 방송부터 실명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이제 관심을 끄지 못했으나 지금 이제 관심이 돼 있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현역 국회의원이 뭐 언론사에서 그 당시에 2월 달에 자체 판단이든 아니면 그 제보자하고 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거든 처음에 이름을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도 사실 얼굴이나 이름 다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공개한 다음에 2월 달 화면까지 다 찾아가지고 자 방송국에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도 돼 라는 게 이게 이름 공개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뭐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준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이번에 추미애 장관 이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합법적인가 괜찮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라고 하시면요. 정치하시면 안 돼요. 불법이면은 그거는 서울 중앙지검 갔다가 중앙지법 거쳐서 서울구치소 가야 되는 문제고, 이런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공인들, 정치인들은 합법인 건 당연하고 그 위에 정치적 정당성하고 도덕성을 같이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주권자인 우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거지. 나는 합법인데 자꾸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요.
정치하지 마시고 그냥 사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진중권 전 교수는 자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이제 나오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실명이 공개된다거나 그 신분을 알게 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이든 뭐 그 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뭐 걸어다닌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불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욕설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뭐 신분의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래서 보호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는 그걸 또 오히려 강조해야 되는 국회의원이 이런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은 당이지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황희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못을 수정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당연 이 황희 의원 이름 굉장히 좀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좀 오히려 추미애 장관보다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희 의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황 의원 전남 목포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이제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친노계로 각인이 되었고요.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대위 기획조정 팀장을 맡기도 하는 등 뼛속까지 친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해천 의원을 비롯해서 친문 주류가 모였던 부엉이 모임에서는 간사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황희 의원이 부엉이 모임에 대한 어떤 당내 개파주의다 이런 비판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 끝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그야말로 친문 중에서는 실세이자 주류로 손꼽히는 의원인데 이번에 이렇게 황희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 당직 사병을 비판하는 것은 이게 자칫하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나 또는 국민들이 보기에 황희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내 주류의 정서가 저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친문 개파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것이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그렇게 된다면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이 또 둘로 분열되어서 또 극심한 어떤 정쟁과 또 감정적인 갈등까지 겪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도록 하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뱉었고요. 예. 이낙연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굳이 아직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신중론의 자세를 택하면서 원론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지도부가 아닌 어떻게 보면 황희 의원, 그러나 개파색이 매우 짙은 의원이 본인이 직접 선봉에 나서서 그것도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매우 과한 언어로 이 공익 제보한 분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건 당 지도부의 리더십마저도 저는 흔들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신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이 국면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가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황희 의원이 정치적으로라도 또 신임 대표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황희 의원은 국회 국방위의 여당 간사이기도 하죠. 이제 국방부가 앞서서 이 여러 의혹들에 관련해서 좀 해명하는 자료를 배포했었는데 이 SBS 보도를 보니까요, 변호사님, 이 자료가 알고 보니까 당정이 사전에 협의를 했던 자료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방부 핵심 관계자 말을 따서 이제 SBS에서 보도를 한 건데 황희 등 국방위 간사니까요, 여당 의원들과 공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 저걸 사실은 저 규정을 만드는데 여당 의원들과 보여주고 협의해가지고 뺄 거 빼고 넣고 해서 문구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보면. 앞서 우리가 오늘 이 코너에서 제일 처음에 들은 게 황희 의원의 그저께 발표입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이걸 어떻게 알고 무슨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익을 취한 게 없습니다라고 했느냐. 이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시점을 보면 아까 황희 의원이 이거 뭐 언론과 보수 여당의 정치 공세고 아무 의혹도 없고 절차 다 지켰고 사익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아들만이 굳이 알 수 있는 얘기들을 그렇게 한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답이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가 공유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와가지고 이거 지금 절차 이렇게 되는 거고 규정 이렇게 해서
언론에 배포하는 거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당 의원이 황희 의원 등하고 협력해가지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방부의 발표도요 일종의 수사나 조사라면 조사입니다. 그죠? 국방부도 사실 이 사건의 당사자긴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당시 2017년에 그 휴가와 관련해서 또는 올림픽 통역병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 객관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건데 여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했다? 협력을 했다? 야당 의원은 왜 뺐나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방위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 의원들도 들어와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 네. 근데 여당 의원들하고 협의했다. 이게 당정협의인가요? 당정협의라는 거는요. 정책할 때 하는 거지 이런 거 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네. 지금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제 황희 의원 측에서 이제 해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정 협의 차원은 아니었고 상임위 워크숍 차원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군 관계자와 얘기를 나눈 것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요. 공식적인 제 몇 차 당정 협의회가 아니라 워크숍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도 어쨌든 국방부 관계자하고 얘기 나눈 거 맞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정협의라는 공식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췄던 워크숍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한 거든 어쨌든 여당 의원하고 이 객관적인 조사라든지 입장 발표를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는 여당 법사위 의원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의논을 발표할 겁니까?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황 의원이 이제 밝힌 해명에 의하면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정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거기서 워크숍에서 군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와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확인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나눈 것뿐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전방위로 추 장관을 엄호해주고 있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 의원도 이렇게 좀 오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를 해주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설득력이 있느냐,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런 옹호의 말들이 사실상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법적 하자는 없을 수가 있어요. 아들의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은 이런 법적 기준으로만 잣대를 받고서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인들이만 받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추 장관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거는 본인이 초반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모 중에 1인이 뭐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런 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보좌관이나 부모가 이렇게 개입되는 부분들은 군인 모두 갔다 온, 이제 군대를 모두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특혜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국민정서법이 작동하는 한 사실은 여러 가지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하는 발언이 온다고 해도 사실 그것을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추 장관이 좀 대응 측면에서 잘못했던 게 아니냐. 사안은 간단한데 대응할 때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 뭐 소설 쓰시네라는 그런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됐으니 이제 오늘 저녁엔 고위 당정청에서 혹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내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도록 뭐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시기적으로는 매우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늦었다. 예. 초반에 뭔가 뭐 소설 쓰시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상황이 이래 했고 이런 문제에서 법적 하자는 없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특혜성 논란이 충분히 있다. 제가 사과하고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를 초반에 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관용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아들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아파서 수술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그 변명의 과정들이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도 그 정도 효과가 나오고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추 장관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잘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검찰 개혁하고 연동이 돼 있고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이 자체로서 부담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투샤는 뭐 한참 얘기하다가 그게 뭐 잘 안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또 따님 얘기 들고 나오고 찌를 부리는 게 아닌가. 결국 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건 꿈이죠, 꿈.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에서도 참패했던 거 아닙니까? 박영선, 추미애 이런 분들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잖아요. 그분들도 아주 적합한 인물이고 그 외에도 몇 분이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년 동안의 선거를 한 20번 가까이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개혁 진영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평론가님,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추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언급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해찬 대표가 본인의 이 당대표 임기 마친 후 첫 번째 행보를 저 방송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앞서 제가 황희 의원의 이 같은 공개적인 강성 발언이 신임 지도부 이낙연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직전 대표인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언론 인터뷰는 황희 의원의 말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낙연 대표에게 2배, 3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전 대표가 저렇게 추미애 장관 아무 문제 없고 이건 정권 교체를 꿈꾸는 야당의 어떤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이낙연 대표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나 중도 무단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폭넓은 원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어도 이미 황희 의원이나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게 제한되어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찬 대표의 같은 행동, 발언이 신임 지도부에 대해서 대단히 배려가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고, 물론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충분히 털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또 추미애 장관이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의견을 밝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때와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 아직까지 국민적 의혹이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문제가 없고 서울시장 후보라고 말하는 것은 때의 측면, 시기의 측면에서 다소 앞서 나가는 감이 있다. 오히려 이런 성급한 행보가 이 추미애 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의 시선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 당직 사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인도 아직까지 선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혼자서 이 20대 당직 사병이 본인이 그저 겪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붙었죠. 국회의원들이 엄호하고 나섰죠.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 사람은 호의하고 나선 셈입니다. 네. 이 같은 불균형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고 느껴질까? 아니면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과 네트워크로 20대 청년의 어떤 내부 고발을 뭉개려는 것으로 보여질까? 오히려 이 거물급 주자들이 저는 나서면 나설수록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이건 불공정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확률이 더 높아서 이분들이 뒤로 한 발 빠지는 게 사실 이 사태 해결에는 더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야당에서도 연일 의혹을 생산하면서 뭐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의 기강회의나 업무 태만을 막기 위해 공직기관 특별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니 야당에서는 이게 혹시 공직사회에 입단속을 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 장관 의혹이 계속,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이 나오니까 자녀들의 군복무 사진을 서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뭐 맞불을 놨다고 봐야 될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 총리실 이렇게 감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하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4년 차가 보통의 어떤 정권들은 대부분 레임덕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무를 어떻게 회의하거나 뭐 기강이 회의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군 복무의 어떤 인증 사진, 그리고 네. 자녀들의 어떤 인증 사진을 막 올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빗대서 본인들은 군 복무를 다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군인을 다녀오신 분이나 평범한 분들한테는 이것도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을 본인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어떻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이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걸 너무 정치 공세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걸 결국엔 또 정치로 이용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야당들이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추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밝힐지 주목해야겠습니다.